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분석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피를 말릴 정도로 대단히 힘들고 가혹한 시장이었죠. 자, 코스피 시장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되면서 정말 널뛰기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역시 제대로 된 기술적 반등 한번 보여주지 못한 채 장중에 계속 이렇게 저점을 낮추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을 보고 계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고생 역시 대단히 심하실 거라 봅니다. 자, 대우건설 역시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이런 이 무차별적인 매도 폭탄을 이겨내지 못한 채 오늘 역시도 차트상에서 단단하게 버텨줘야 할 장기 이동 평균선마저도 아래로 깨고 지금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무지 바닥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는 아주 험악한 흐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들 이제 가망이 없다 생각하고 물량을 던지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 맥종 코치는 현재 이 대우건설의 차트를 바라보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죠. 자, 모두가 무서워서 물량을 던지는 이 극심한 하락 속에서 대우건설의 주포는 향후의 판을 뒤집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흔적을 차트에서 지금 은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우건설 현재 위치에서 과연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어떤 명확한 매매 전략을 짜두어야 이 험난하고 지겨울 정도로 하락하는 잔인한 조정장을 가장 현명하고 또 안전하게 넘길 수 있을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일봉상 관점에서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이 발생되다 보니까 가격 지지적인 부분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대우건설이 4만 원을 찍고 나서 3개월 동안 지독한 가격 조정을 보면서 무려 고점 대비 지금 이제 주가가 6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대우건설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을 가만히 둘러보면 지금 이러한 흐름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모래시장을 가장 강력하게 주도했었던 원자력 테마도 마찬가지고 광통신 테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지금 고점 대비 많게는 4개월, 적게는 3개월 지금 이렇게 지금 전부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대우건설 이 종목 자체에 대한 어떤 치명적인 악재가 터지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번 하락은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어버리는 바로 이 코스닥의 무차별적인 투매의 영향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낙폭과대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고점 대비 50%에서 60% 수준까지 깊숙하게 밀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낙폭과대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처음에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는 참여자들이 엄청난 공포를 느끼면서 물량을 던지지만 정작 고가 대비 반토막 이상 부러진 자리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고가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식이 좀 싸 보이는 그 착시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매도에 대한 이 크기를 보면은 점점점 짧아지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음봉이 짧아진다. 매도세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가 대비 낙폭과대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이 대우건설을 관리하던 주포들 역시 저가 매수세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위에서 공매도를 때렸던 이 세력들 있죠. 그 공매도 세력들 역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다시 사들이는 쇼커버링 수급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 앞전 상승에서 재미를 봤던 일반 투자자들 역시 싸다라는 가격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매수에 가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또 실질적으로 고가 대비 낙폭이 발생이 되면 거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자주 발생이 된다는 거죠. 낙폭과대 매매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지금 이제 우리 대우건설이 정확히 그 매력적인 낙폭과대 자리에 저는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주식은 앞전에 이렇게 뿜어냈었던 강력한 시세가 있는 종목일수록 시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바닥권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훨씬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왜죠? 이유는 간단하죠. 앞전 고점에서 이제 엄청난 거래 대금, 즉 주포들이 진짜 돈을 강력하게 유입을 시키면서 주도를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크게 들어왔던 종목인 만큼 이제 위에 물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과거에 이 종목을 이제 시원하게 뿜어줬던 그 상승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을 거고 그런 어떤 대기 매수세들 그리고 추가 매수세들이 상당히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시장을 리드했던
중요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애들은 시장 영향으로 억울하게 밀려 내려온 낙폭과대의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른 이제 종목들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화끈하게 튀어오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 앞전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만 보더라도 뭐 상당히 많이 상승했죠. 무려 뭐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오른 거니까 거의 50%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현상 때문에 재차 하락이 되고 있어도 다시 저점에서 그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이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과거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대우건설과 같은 낙폭과대가 발생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성공한 종목이 있는데 쉽게 이제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IT센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종목 역시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폭등을 했는데 뭐 지금과 같이 아주 흡사하죠. 지루하고 끈질긴 기간 조정이 발생되더니 이 종목 역시 낙폭과대에 들어가면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방 경직을 보여주더니 다시 한번 이 3만 원을 오히려 넘어가는 이 파동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자, 물론 대우건설이 뭐 차트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똑같이 우상향을 치고 이제 날아간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현재 구간에서 주포들은 이 매도 압력이 상당히 과하게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강력한 기술적 반등 흐름이라도 무조건 보여줘야 되는 그 자리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전 투자를 하면서 오직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는 그 낙폭과대 조건 하나만으로 소중한 자금을 다 투입을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이 기술적 근거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적 분석의 어떤 중첩의 자리들이 이렇게 많은 교집합을 만들게 되면 그 반등에 대한 확률도 더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차트에서 근거를 더 찾아보니까 자, 월봉 다시 볼게요. 자, 월봉 차트에서 어떤 흐름이 보이냐면 보이세요? 여기 갭이란 게 하나 보이더라는 거죠. 갭. 자, 이런 대형 우량주에서 차트가 이렇게 공간을 띄워버리는 갭 상승이 발생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막대한 자금력을 쥐고 있는 메이저 세력들이 순간적으로 자금을 많이 쏟아 부으면서 그래야 비로소 이런 강력한 돌파 갭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주포들이 지금 이 종목을 완전히 끝냈는가 아니면 이 자리를 지켜내고 다시 한번 이제 해먹을 것인가 아주 결정짓는 운명적인 위치에 현재 대우건설이 터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력이 자금을 쏟아 만든 이 돌파 갭 자리는 실전에서는 아주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벌써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술적 명분이 두 개가 생긴 거죠.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낙폭과대 국면, 그 메리트. 두 번째는 지금 월봉상에서 발생된 세력들이 자금을 쓴 이 갭.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단서를 하나 더 얹어보자고요. 화면 밑바닥을 보시면 지금 이 아래에서는 중요 이동 평균선인 10월선이 그대로 지금 올라와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통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은 이제 강력한 지지와 그리고 저항의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지지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경우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단번에 깨버리는 흐름이 나왔던 거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깨는 흐름이 나와서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이동평균선까지 그러니까 2단 하락으로 빠르게 나올 경우에는 그럼 이 10월선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시장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그럼 이 20월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연봉이 하나 더 떨어져가지고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미 10월선마저 깨버리고 주가가 밀려버리는 그 최악의 경우가 생기면 그건 현재 가격과도 상당히 괴리율이 클 뿐만이 아니라 사실 주가가 거기까지 밀렸다라고 하는 거는 핸들링을 하던 세력들 역시 전부 밖으로 이탈해버렸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력들 입장에서도 아직 이 차트가 살아있는 거다라고 하면 이 바닥 라인 때까지 완전 밀어버렸다가 올리게 될 경우에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자금이 다시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갭, 자기들이 본래 지켰던 가격에서 지지를 만들고 전환을 시켜주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우건설은 지금 장중에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떨어지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월봉상의 갭 그리고 바닥을 받쳐주는 10월선 그리고 고점 대비 빠진 현재 이 낙폭과대의 영역 이런 기술적 단서들이 지금 이 하나의 한 지점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단히 강한 반등으로 전환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대우건설에 대한 판을 다 읽어 들었는데 우린 그럼 실전 매매에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냐? 자, 당연히 지금 현재 고점권에서 보유를 해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들은 무작정 이런 데서 의미 없는 구간에서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하락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 맥점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을 좀 신규로 한번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이 저점 구간, 하락을 하는 구간이 역사적인 저점이 될 수 있는 그 신규 매수에 대한 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밴드가 물론 이 15,000원, 16,000원대면 거의 10% 구간이거든요, 여러분들. 격차가 뭐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를 보여주면서 위로 주가를 쏘아 올리는지 그 정확한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완벽하고 훌륭한 매매는 없겠죠. 자, 그 흐름이 이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는 더욱더 명확하게 발생이 되는데, 자, 맥점 차트 이론은 간단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노란 박스에 갇혀 있으면 세력들이 힘을 빼는 구간입니다. 자금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즉 주가가 앞에 6월달 시장처럼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때 세력들은 자금 투입을 하면서 주가 부양을 시킨다는 논리입니다. 바로 앞에 구간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주가가 박스에 갇혀 있다가 그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었던 것처럼 이게 뭐 2만원에서 3만원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거의 50%가 오른 상승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주포들은 자금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이 바로 앞에 구간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자, 과거의 흐름을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방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횡보 구간이라고 해요. 그죠? 횡보.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가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 그 한쪽으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돌파가 되고 나서 그 밴드를 쭉 지지를 하면서 무려 4만 원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15,000원에서 단번에 추세로 4만 원까지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우건설은 17,000원 라인에서 세력들은 이미 다음 파동의 설계를 끝냈다라고 하면서, 자, 음봉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이 돌파에 대한 신호를 이야기해드리고 이 시세를 온전히 다 같이 먹었던 거 기억하실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나오든 아니면 최근에 발생한 이런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려거든 필요한 게 필연적으로 이 밴드에 대한 돌파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현재 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주가가 노란 밴드에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저항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시세. 지금 막 나올 듯 말 듯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낙폭과대에 대한 흐름, 갭,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지지, 그러니까 이런 하방 경직을 체크를 하고 나서 그 돌파에 대한 신호가 나올 땐 그때 이 상승에 대한 강도가 엄청나게 폭등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우린 지금 이 온전한 돌파 신호를 계속적으로 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일 이 대우건설 분봉을 체크를 하면서 그들이 위로 돌려 세우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저항을 만드는지 차분하게 호가도 보고 수급 분석도 해볼 겁니다. 그 흐름을 추적을 하다가 주포들이 상방에 대한 돌파 신호를 보내면 뭐라고요? 매수입니다. 그리고 저항을 맞고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대기를 하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그 명확한 대응 전략을 문자로 즉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중요한 변곡점 구간을 지나고 있는 만큼 장중의 주포들이 보여주는 최종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지금 이 대우건설 투매가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강력한 이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올해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원래 키움증권 영웅전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 매일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돌파에 대한 흐름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주포들은 당연히 기습적으로 쏘아올릴 겁니다. 이 결정적인 변곡 신호 놓치지 않고 실시간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케이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그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